자, 여러분들, 오늘 비트코인이 62.4K 아래까지 바로 밀어준다면 저는 손절을 각오하고 롱비중을 크게 태울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에서는 62.4K 아래까지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제 PPI 결과가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에서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가격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4시간 봉상의 상승 추세선, 이 구간을 PPI 발표가 딱 되고 나서 그냥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밀렸고 지금은 오히려 추세선 아래에서 저점까지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이 과거에도 비슷했습니다. 이때 상승 추세선의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그냥 밀리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밀리면서 60K까지 그냥 쭉 빠졌습니다. 반등에 실패하면서 그냥 가격이 빠르게 내려왔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4시간 봉상의 이 FBG를 보게 되면 62.3K와 62.4K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숏을 보고 있죠. 하지만 62.4K 이 아래까지 밀린다면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반대로 롱 스위칭 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 구간을 보고 있는지 명확한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명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시간 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준을 여기 저점과 해당 저점 그리고 고점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잡고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부터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7월 초부터 이렇게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이 상승 추세선 부근에서는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PPI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발표 이후에 이 추세선 위에서는 무조건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게 선반영이었다면 자, 어제 이때 발표가 되게 됐는데 이 음봉입니다. 이 음봉이 딱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쭉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하게 올라가면서 저점까지 또 낮추는 상황이 발생돼 버렸죠. 자, 이걸 잠깐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때 좋게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발표가 된 시점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올라타긴 했지만 결국에 저항을 맞으면서 저점까지 이탈해버렸다. 이 구간입니다. 결국에 P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CPI가 또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라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자, 추세선 위에서 안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왔고 이후 반등에서도 추세선을 회복하는 모습조차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저점까지 낮춘 이런 상황을 마주치고 있죠. 게다가 아직은 저점을 낮추진 못했지만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고점도 연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저점 또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하락 채널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단기적으로 굳이 상방을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때의 차트예요. 4월 달에 5월 달에 이 반등 추세 당시에도 상승 채널을 계속 타면서 올라가다가 개미들을 털기 위한 이런 작업이 나왔었고 그 뒤로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이 상승 추세선의 기준선을 들이밟고 나서는 그 뒤로 그냥 밀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결국에 이 자리에서 밟다가 이탈되기 시작하니까 또 저항도 못 체크하니까 그냥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자, 얼핏 보면 다시 살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기준 추세선 안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매수세는 살아나기가 어렵다. 매도세만 자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6월 달에 이렇게 빠지면서 60K까지 그냥 쭉 밀렸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무조건 더 빠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상승 추세선은 이탈 자체보다 이탈하고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현재가 딱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단에 잡혀 있는 이 4시간 봉상의 FBG, 자, 여기가 딱 보이실 거예요. 자, 62.4K를 지우고 보면 해당 구간에서 강한 매수가 받쳐지니까 여기서도 꼬리 달리고 꼬리 달리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양봉으로 인해서 잡혀있던 이 FBG, 자, 벌써 중단부를 이탈하고 나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탈되기 시작하더니 이 중단부 밑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63.2K 이 수준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는 단순합니다. 지금은 떨어진다고 해서 무서워서 숏을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들고 있는 숏은 아래를 보되 이 62.3K와 62.4K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숏을 정리하고 롱을 준비하는 구간이다. 그 가격까지 내려가면 손익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저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정말 롱을 잡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일부러 매매를 하지 않는다. 굳이 매매를 한다면 조금 변동성을 딱 보내주고 나서 그때부터 매매를 하겠다. 제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물론 제가 롱을 길게 끌고 가는 롱 매매는 지금 상당히 낮게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또 비중을 채우려고 조금 준비 중에 있는데 어저께에는 PPI가 발표가 될 때 굳이 매매를 하지 말자. 자, 근데 오늘 11시쯤에 제가 숏타점을 괜히 말씀드렸던 게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이 63.7K도 못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서 자, 이 TPO를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했죠. 자, 그런데 이 TPO 지표는 특정 가격에서 거래가 얼마나 되는가? 자, 결국 이 POC 보이실 거예요. 이 POC가 63.5K 정도, 63.6K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 구간을 못 넘어서기 시작하죠. 못 넘어서니까 여기서 숏타점을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숏을 들어왔던 겁니다. 자, 저도 반익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반익절하고 나서 반은 이 62.8K, 4시간 봉상의 FBG 딱 하단 라인까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62.4K까지 빠질 가능성은 보이더라도 워낙 변동성이 작은 상황에서 그냥 방망이 짧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물론 이때 숏 잡았으면 수익 났었을 겁니다. 근데 애매한 자리, 애매한 시간대에서는 굳이 매매를 하지 말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딱 기준에만 맞는 매매만 하더라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매매를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게 어려우시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작아도 방망이 짧게 잡고 욕심 안 부리면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고민 좀 그만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지표 또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스터디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독 버튼이 안 눌러 있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다가 뭐 영상 잘 봤다 이 정도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ME 선물 거래소에서의 이 가격 차트인데요. 자, 일단 CME 거래소는 5월 이후로부터는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갭들이 발생은 안 됩니다, 사실상. 근데 제가 기준으로 보는 이런 가격들을 미리 체크해 둔 건 기관들이 이걸 보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이죠. 제가 63.7K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6월 12일의 종가입니다. 그리고 7월 6일 시가가 63.27K 이 수준에 잡혀 있죠. 자, 지금 이 모든 구간들, 이 중요한 구간들을 모두 이탈시키면서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내내 말씀드렸던 이 63.7K 그냥 그은 선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시장에서 실제 가격이 반복적으로 반응했던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63.7K까지 이탈했고 이제 63.27K까지 이탈한 상황. 자, 여기까지도 확실하게 내주면서 일봉상으로 63.2K 밑에서 마감하게 된다면 다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가격은 자연스럽게 61.6K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롱을 먼저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63.7K가 저항으로 바뀌었고 정말 이 자리까지 내준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관들 또한 아래 가격을 눈여겨보면서 숏관점을 베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다만 61.6K까지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62.4K 부근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저는 이걸 체크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매일마다 이 63.7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냥 그어놓은 선이 아닙니다. 오늘은 저항조차 체크를 못하고 있죠. 그냥 밀리고 있습니다. 자,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7월 14일 날 이때 6월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급하게 들어올렸던 그 시작점이라는 거죠. 자, 물론 시작점은 여기지만 들이밟으면서 이렇게 올라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밑으로만 빠진다면 매수세가 계속 달라붙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돼 버렸죠. 이제는 저항조차 도전 못하는 그런 가격이 됐습니다. PPI가 결과치가 엄청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안 좋은 건 다시 올라왔는데도 아예 도전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호재성 재료, PPI가 정말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가격을 못 버티고 내려간다? 저는 오히려 이걸 약하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직전 저점까지 깨면서 이전 저점까지 깨면서 유동성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많이 빠졌으니까 롱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정말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거면 이 63.7K 이걸 회복하기 전까지는 반등 나올 때마다 숏관점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보나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숫자 자체보다 실제로 가격이 어디서 반응했는지 이걸 볼 건데요. 자, 왼쪽이 6월에서 7월 이 반등과 하락, 그리고 지금 7월에서 8월 이 반등과 하락. 자, 두 구간을 비교해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 반등에서도 이 63.2K 이 부근 밑에서는 반응이 나왔죠. 그리고 62.2K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근 반등도 비슷해요. 이 382 구간인 63.4K에서 1차적인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밑을 향했을 때는 62.3K
자, 그런데 위에서는 반응이 똑같았죠, 또. 이 236 구간, 65.3K와 여기서는 64.7K. 이 위를 향하니까 버텨주는 척 하다가 내려오기 바빴습니다. 내려오면서 63K 중반에서는 1차적인 반등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그 아래에서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요한 가격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62.3K. 자, 아까 4시간 봉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4시간 봉상의 FBG 중단부 밑이죠. 결국 겹치는 자리라는 거예요. 즉,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차트를 봐도 이 구간은 지금 동시에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단기적으로는 전략을 일단 롱 스위칭 전략으로 본다는 거죠. 현재는 숏 관점을 유지한다. 대신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숏 욕심을 줄이고 62.4K 아래로 한번 유동성을 빼면서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롱 스위칭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62.4K를 순간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제가 원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아랫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구간까지 모두 이탈되게 되면 아까 CME 선물 거래소에서 61.6K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까지 그냥 반응이 없이 이 위에서부터 반응이 없이 쭉 밀린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61K 이 초중반까지 내려가는 상황을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가격에 도달하는 것보다 도달한 뒤에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벌써 이탈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매수보다는 매도로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흐름을 살펴보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미리 여기서 잡으시라라고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말 악재가 나오면서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꼬리를 만들고 회복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62.4K 그 하단까지 내려온다면 제가 실제로 롱을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만 이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실제로 잡을 것이기 때문에 이 관점이 무효화가 된다면, 여기서 반응이 안 나오고 밀릴 것이라 보인다면 제가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차트 보시면서 롱인가 이게 숏인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관점이라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 가능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 또한 이렇게 신청하셔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린 숏 관점, 이 62.4K 하단까지 내려가는 그 파동을 제가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무조건 이게 내려간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올라간다면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제 관점이 조금 무효화가 되는 그런 시점은 첫 번째로 4시간 봉상의 상승 추세선 위로 이런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62.4K를 건드리지 않고 올라탄다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롱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CPI 발표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 드렸던 이 63.7K죠. 자, 지금은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작긴 하지만 이 상승 추세선까지 밟으면서 올라타면은 이 구간까지 모두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은 63.7K를 회복하고 나서 이 상승 추세선 위에까지 올라탄다면 우리는 이때부터는 단기적인 숏이나 장기적인 숏이나 그런 건 무시한 채로 롱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일봉이 이 하단을 가리키지 않고 63.4K까지만 딱 올라서도 이 피보나치 이 구간과 마주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63.4K 이상에서만 마감해도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숏보다는 일단 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PPI 결과 자체가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 추세선을 저항으로 바꿨고, 그리고 63.7K 이 구간도 도전하지 못한 채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 현재 고점과 저점 또한 낮춰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롱을 잡을 자리는 밑에서 기다려야 되지, 여기서 많이 빠졌으니까 롱은 절대 아닙니다. 자, 다만 이게 정말 이 구간에서 반응이 나오면서 반등이 시작된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됐든 찐 반등이 됐든지 간에 롱을 한번 먹어볼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오늘 스터디룸에서 다 잡아드릴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